네, 감사합니다. 예, 다양한 미국 소식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CPI 이야기나 네. 코인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정리해 주셨고요. 유선남님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셔보죠. 테이블앱스 케빈강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예, 제가 듣기로 그 환율 리포트 그게 10일 날 나온 거죠. 지난 목요일 네, 지난주에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PI 바로 직전에. 네, 직전에 나온. 예, 그런데 시장이 최근에 환율이 조금 CPI 이전부터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가 이후에 쭉 떨어졌으니까. 목금에 완전히 확 예. 그렇죠. 됐죠. 예. 그래서 요즘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여러분들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환율에 관련돼서는 이 리포트가 미국에서 나오고 뭐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죠. 네, 재무부가 이제 환율 조작국을 이걸로 레포팅을 해가지고 전 세계 공시를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재무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이 리포트를 다 받아보실 수 있고 한 53페이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고 각 나라별로 GDP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들 네. 그런 것들이 얼마가 차이가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개입한 물량이 얼마쯤 되니까 네. 너네는 이제 개입국이다. 너네는 아니다. 이런 거를 지목을 해가지고 딱딱딱 찍어주는 네. 그러니까 약간 징계성? 전 세계에 개입한 나라 혼내주는 네. 리포트더라고요. 예, 외화 시장에서는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보는 리포트고요. 이거를 또 자세히 봐주셨을 때니까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솔직히 자세히 볼 능력은 안 돼서 자세히 보지 못했고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 요약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옐런이 그러니까 그냥 그 검색에서 네. 옐런, 뭐 재무장관 달러 이렇게 치면은 이제 쭉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네. 한 2달 전서부터 많이 계속 뭐 옐런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환율 관련해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보면은 옐런 재무장관 달러 강세 적절하다. 그 다음에 인플레 하락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달러 강세되는 거 재확인해주고 물가 잡기만 난 더 할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8일 전,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했을 때예요. 일본 개입했을 때인데 두 번째 개입했을 때. 그래놓고 처음에는 나도 알고 있다. 뭐 인정한다, 할만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두 번째 개입했을 땐 난 들은 바 없다. 그게 이제 그 뉴스가 이렇게 나왔었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그 채권 시장들이 막 흔들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딱 얘기하면서 인플레 대응하는 거랑 그다음에 금융시장 모니터링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네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이제 아까 그리고 놓고 맨 마지막 코멘트가 일본에서 개입하는 건 나 아직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리포트 53장짜리가 나온 거죠. 재무부에서. 네. 재무부 장관님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르고 있을 리가 역시 없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게 금요일자로 제가 한 거라서 그러니까 1일 전이니까 목요일 날 저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국내 이제 뉴스들에서 이제 킹달러 방치 뭐 역환율 전쟁 용인 이런 뉴스들이 뜨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와장창 이제 원 달러는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재무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을 유지를 하고 조작국은 아닌 거죠. 관찰은 계속하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역환율 전쟁을 용인을 시사를 했다. 그래서 역환율 전쟁 용인 시사를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리포트에서 썼날 찾다 보니까 아까 그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아니 환율 전쟁은 뭐고 역환율 전쟁은 뭡니까? 환율 전쟁은 위로 올려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맨날 이제 위안화할 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전쟁이라고. 자국 통화의 약세를 가는 통해서 게 환율 전쟁이고 네, 네, 자국 통화를 강세로 강세로 가는 가면 게 역환율 전쟁. 역환율 이렇게 말이 쓰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보통 환율 전쟁이라 그러고 책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위안화랑 이제 달러랑 싸우면서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뉴스들에서 역환율 전쟁이라는 용어들을 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화 같은 거를 강세로 만드는 거. 강세, 내리는 거. 내리려고 노력하고 네. 미국은 올리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이게 역환율 전쟁이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G20 앞에서 말씀 다 하셨겠지만 네. 이제 옐런 장관하고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만난다. 이제 어저께 이제 바이든하고 이제 시진핑 네. 만난 것처럼 둘이 만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얘기를 하겠구나 미국이랑 중국이랑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는 좀 이제 올해 1년 차트예요. 네. 환율. 그래서 이제 그냥 기준점으로 놓고 쭉 그린 거예요. 맨 위에 있는 파란색이 엔화예요. 엔 달러. 그래서 예. 151.95 찍고 쭉 내려서 지금 130
뭐 5, 7 뭐 이런 레벨에 있죠. 네. 네. 개입당하고 저 쭉 일자로 내려왔잖아요. 이쪽 보시면 여기 완전히 쭉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네네. 예, 개입당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만 그러니까 일본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늘색이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선이 있는 보라색 같은 좀 진한 보라색이 달러 인덱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늘색하고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른 나라 통화들 대비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딱 눈으로? 원화가 네. 원화가 그렇네요. 달러 인덱스랑 코릴레이션이 거의 90 이상 올라왔어요. 올해. 옌보다도 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옌 달러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이런 통화는 글로벌 통화라서 각자 수급에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약간 이제 글로벌 커런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의 저걸 보면서 이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조정을 하시는 것 같다. 한국은행이 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달러 인덱스 변동에 맞춰져서 우리가 좀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심이 들었던 건데 한국은행도 트레이더도 개인들도 맨날 달러 인덱스만 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달러 인덱스랑 되게 비슷하게 움직였고, 그 달러 인덱스는 실제로는 뭐 엔화, 뭐 스위스 프랑, 유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섯 개 정도? 여섯 개 정도. 예, 예, 그 메이저가 이제 유로랑 이제 엔인 예,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 걔네들은 걔네들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준점을 달러 인덱스로 놓고 우리는 걔를 따라다니고 있는 느낌. 예, 진짜 네. 엄청 비슷하네요. 네, 엄청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됐는지는 이제 한국은행 물어보면 한국은행은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한국은행 99%, 네. 그래서 트레이더 0.5%. 그래서 요 차트가 실질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리포트에 나온 차트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소스를 보시면은 뱅크 오브 코리아랑 그다음에 US 트레저리가 추정했다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얼마를 개입했다고 나오는 거죠. 써서. 근데 이걸 지금 만든 데가 누구냐? US 트레저리가 만든 거예요. 네. 재무부가. 미국 재무부가. 근데 이제 그 자세히 보다 보니까 포워드 개입하는 부까지도 다 변동분을 체크하고 계세요. 와, 그래서 와. 포워드 개입하는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포워드 개입이라는 게 원래는 보통 $1를 하면 그냥 $1를 그냥 확 매도해서 개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현물 시장에. 현물 시장에서. 네.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환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그 현물을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은행들한테 전화해서 그냥 한 달 뒤에 거 또는 3개월 뒤에 거를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 당장 팔진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워드를 개입을 해놓으면 그게 변동을 하면 그 해지하는 은행들이 알아서 또 자기네들이 팔아요. 선물해서 샀으니까 네. 현물을 팔 수밖에 없는 예. 은행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팔아놨으니까 자기가 팔았으니까 딴 데서 사다가 이제 메꿔야 되니까 해지하는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색깔로 보니까 이제 진한 색깔이 포워드 체인지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좀 흐린 하늘색이 그로스 리저브라 그래서 전체 리저브 있는 걸 다 계산해서 야. 매 달마다 저렇게 팔았는지 샀는지를 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인간들이 굉장히- 진짜 아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래전이지만 저걸 열심히 봤었거든요. 근데 전에는 포워드가 없었어요. 그죠. 포워드는 네. 관리를 안 했었던 네, 언제부터 건데. 바뀌었는지 진짜 죄송한데 잘 모르겠는데 와 진짜 심하네요. 네, 아직 그래서- 다 알고 있네. 네, 다 깨끗하게 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또 웃겼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리포트에 이게 중국도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요. 딴 나라 거니까 이 리포트가 요 그림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각 나라마다. 네. 그래서 이 개입을 몇 달 동안 그래서 1년 중에 8달 동안 개입을 하면 안 되고요. 조건 중에. 그다음에 GDP의 2% 이상 개입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이래서 그 룰들을 딱 정해 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만큼 움직이면 이제 너네 환율 조작국이야. 조작국이 아니다. 이거 할 딱 그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미국 무역 수지 흑자 부분 몇 %, 그 다음에 경상 수지 흑자가 GDP의 몇 % 이상, 그 다음에 개입한 거 12달 중에 8달 이상 개입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그걸 어기면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혼내주는 거죠. 근데 8달 이상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해야 여덟 된다. 네, 3달은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8달까지는 해도 되는 거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9달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레포트를 보시면은 매달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저 숫자를 보시면은 네. 아래로 간 거는 이제 매도 개입한 거고 위로 간 건 매수 개입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매수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너무 내려가면 사서 올릴 때도 그렇죠. 있는 저 거고. 때는 매수할 때니까. 20년도 10월 달. 예. 네. 그때는 이제 너무 이제 1,200원 밑으로 막 내려가려고 네. 할 때는 이제 그때 샀다가 그래서 매매를 되게 잘했구나. 밑에서 사서 지금 위에서 팔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중앙은행이 제일 돈을 잘 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관리를 다 하고 있다,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보고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1년에 한 번씩 저런 리포트를 내서 너네 나라는 어떻고 너네 나라는 어떻고 하는데 조작국은 이번에 하나도 얘기 안 했고요. 다 이제 조작국은 없다 이번에는. 예, 이번엔 다들 조정이 어차피 해야 됐으니까. 네, 해야 됐으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 코멘트가 이제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용인한다. 너네들의 특히 이머징 마켓과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한다.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이 그 말인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옐런이 한 게 역환율 전쟁을 전쟁. 용인한다는 것이 그- 결국은 달러가 내려가는 내려가도 거를 용인하는 거니까 네. 강달러가 이제 약해져도 되는 아니고 거죠. 약해져도 된다고 내가 봐주겠다 엄청 얘기한 것 한 같지만 거죠. 실제로는 이 정도 인터벤션을 용인하는 정도라면 뭐 크게 변화가 된 것도 그래도 아니다. 지금까지는 저렇게 딱 지목해서 뭐라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특히 우리나라랑 네. 이제 중국이랑 네. 그랬는데 이번에 중국은 이제 코멘트는 있어요. 중국은 너네들의 정보는 너무 오픈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가르쳐줬군요. 제대로 안 가르쳐줬나 봐요. 우린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줬고. 네, 우리나라 딴 나라는 제대로 가르쳐줬고 나머지 나라는 조금 투명성이 불투명하다. 뭐 물론 그렇게 유치되는 겁니다. 우리 모릅니다 사실. 이거 정확히 썼어요.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요? 중국어가 아. 정확하게 줬는지도 잘 네.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투명성 강화를 요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공개를 해야 한다. 그건 너네는. 정확한 멘트로 있고. 네, 이 멘트로 정확하게 나왔고요. 네. 그 리포트 때. 그 다음에 스위스가 걸렸어요. 스위스는 다 걸렸는데 관찰국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아니죠. 네, 원래 아니기 때문에 안 걸렸는데 그래도 이 가이드라인을 다 체크를 했는데 경상수지 부분, 무역수지 부분, 그 다음에 개입한 횟수가 다 걸렸다 너네. 너네 다 걸렸는데 너넨 조작국 그 관찰 대상이 아니어서 조작국이라고 안 해줬고 안 해준 건데 그래서 우리랑 근본적으로 너네 지금 경제 상황이랑 너네 나라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랑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자. 이런 코멘트가 써 있어요. 그냥 정책 당국 옵션 논의 예정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왕이네. 왕이죠, 왕. 이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코멘트를 각 나라별로 주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역시 환율은 뭐 미국이 왕이. 왕이구나. 이런 시장은 사실 미국이 왕이죠. 왕인 상황이에요. 달러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래서 요 그림을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용인을 한 거라는 게 차트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원달러도 일본 그렇고요. 개입은 없다면서요? 자료가. 아까 그거는 이제 자기들끼리는 알겠죠. 남들에게 아는데 남들에게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건 안 보여줬다. 네, 일본 거만 아까 그 차트가 없어요. 진짜 보고 싶은 게. 정확히 보고 싶은 건 일본 거였는데 저도 일본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들에서도 여기저기서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은 유지한데 조작국은 아닌 거죠. 그래서 네. 조작국은 올해는 없습니다. 6개 나라가 없고요. 네. 그래서 그 리포트에서 이제 정책 보고서 이게 이제 겉표면이에요. 레포트 해서 이거를 갖다가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글로벌리 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재무부가 다 보죠. 근데 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저 출처 부분 딱 더블 클릭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53장짜리 리포트가 나와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뉴스들을 보고 난 다음에 리서치해서 열심히 봐가지고 분석을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증거사 리서치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나왔으니까 나올래 벌써 나왔어야죠. 이제 아닌가? 저런 게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관심이 있어지면 저걸 또 디테일하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보면서 러프하게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환율 조작국 없음. 그다음에 환율 개입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 대해서 정당했다. 이해한다. 정당했다. 그 중국 투명성 부족하다 너네 조금 더 오픈해라. 그다음에 스위스 외부 불균형 돼서 너가 개입 그렇게 한 거 알겠는데 나랑 얘기를 좀 하자. 이렇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 이제 더 보려고 했던 게 이 리포트 안에 있는 표예요. 저 표가 네. 이제 리저브죠. 네. 외환보유고 네. 중국 3조죠. 네. 그리고 일본은 1.2조 정도 저 되는 거죠. 줄었네요, 진짜. 저 1.3조였는데. 네, 1.3조였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1년 전하고 FX 리저브 차이 나는 게 100 빌리언이 지금 줄었죠. 그 옆에 넷 있네요, 체인지가 바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스위스도 많이 줄었어요.
예, 100 엄청 예, 엄청 빠졌어요. 지금 개입한 나라들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개입을 많이 했겠구나. 예, 그쵸. 많이 했으니까 네. 이제 표를 못 쓴 것 같아요. 느낌상. 뇌피셜로는. 그렇죠. 많이 그쵸? 썼네요. 한국도 보면은 26빌리언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걸로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환율 개입한 부분들은. 네, 예. 그게 참 많네요. 이전에 20억 불씩 한다 그랬거든. 네. 2빌리언씩. 어느 정도 정확하네요. 대박으로 많네. 예,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GDP 대비 몇 퍼센트 리저브 가지고 있는지도 쫙 써놨잖아요. 별걸 다 하네요. 다 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제일 깔끔하다. 이게 깔끔하네요. 6월달 기준이에요. 예. 올해 6월달 기준으로. 저게 1년에 두 쿼털리가 더 얻은가요? 그러니까 저거는 가져가고 리포트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 1년에 같아요. 한번 나오고. 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저브가 6월달 기준으로 나오니까 작년서부터 맞아요. 올해 조작 거 하는 6월달까지 건 한 번 나오네요. 네, 한 번 나와서 네. 이번에 저게 디테일하게 다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스위스 같은 경우 왜 저렇게 안전하나라고 봤더니 GDP 대비 110%를 가지고 있어요 리저브를 여기서 표에서 저도 110%는 몰랐어요. 이 표에서 보다 보니까 오 스위스를 왜 저렇게 스위스 그러나라고 했는데 다른 데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이 74%. 우리가 몇 프로죠? 우리는 2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스위스가 100% 갖고 있는 거는 저 막말로 지돈이 아닌 거죠. 예금 받은 거를 집어넣는 게 어쨌든, 아닌가? 잘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예, 정확하진 않은데 예, 정확하진 약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은 되긴 예, 물론 하는데. 뭐. 예, 예. 근데 저 리저브라는 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가진 중앙은행이 리저브가 갖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프라이빗 뱅킹이 받으면 얻어 쏟아낼 게 없기 때문에 쏟아버리니까 중앙은행에다가 중앙은행이 결국 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플로우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 네. 추측. 예.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23%밖에 안 되니까 되게 생각보다는 적었더라고요. 일본이 26%, GDP 대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GDP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솔직히 스위스나 아니면은 싱가포르 이런 데는 도시국가잖아요. 어쨌든 GDP 자체만으로 보면은 그런데 저 밑에 가면 호주 같은데 2%잖아요. 이태리 2%. 그러니까 네, 이태리 2% 아는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착해가지고 혹시 잘못될까봐 평소에 대비를 많이 하는 거고 밑에 가면 진짜 아예 없잖아요. 없죠. 예. 없는 거죠. 저게 전부 다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이제 대단한 건데 어쨌든 우린 위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타이완 같은 경우 70%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랑 이제 대만이랑 네. 얘기할 때 네.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막는 부분에 있었을 네. 때 달러 저렇게 이제 70%나 가지고 있으니까 GDP에. 예. 대만은 다른 초이스가 없는 거죠. 무조건 쌓아갖고 많이 갖고 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그죠. 그리고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거 함에 있어서 이제 프로텍트를 자기 스스로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중국이랑 네, 싸울 수는 네,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인투이션을 주는 그런 테이블이언인 것 같아서 하나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54페이지나 되니까 우리는 볼 생각이 없고 네. 우리 케빈 대표님이 그냥 봐서 해주는 걸로. 그래서 저도 뭐 뉴스들 나오는 거에서 이제 네. 보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어저께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네. 쟁점들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키는 북한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니까 북한 문제 얘기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코멘트가 없었다고. 예, 그렇다고 그러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건 이제 지난주에 만든 거니까 5대 쟁점이라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다룬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해놓은 게 대만, 그다음에 첨단 기술 수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북핵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핵무기 사용 반대라는 건 당연히 동의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금 전 뉴스에서 네. 그냥 들은 바로는 대만은 중국이 세게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첨단 기술 이런 건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네, 했고 나왔고. 이런 건 잘해보자 그랬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 뭐 원칙적으로 얘기한 거고. 핵무기 사용하지 말자, 하지 말자. 뭐 그런 네. 얘기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노코멘트. 그래서 북핵 문제 노코멘트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걸 이제 가져온 게 아마 이미 발표가 났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전주에 어떻게 시장에서 예측을 했었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지금 오픈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어저께도 그렇고 이제 얘기했을 네. 때 별로 그렇게 그렇게 막 특별한 거를 발표할 것 같진 않다. 근데 발표된 걸로 보면 특별한 건 발표된 게 없지만 저는 그냥 어쨌든
그 냉전 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준 것만으로 그냥 좀 좋게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나면 생각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나면 좋은 이게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만나서 싸우는 경우는 조금 드물잖아요. 그렇죠. 얼굴 보고 네. 두세 시간 얘기하면서 싸우는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개인들은 만나면 더 싸울 수도 있는데 국가가 예, 네. 국가들끼리 만나서 물밑 접촉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 이제 맞춰놓고 예, 이제 헤드끼리 만나는 거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둘이 만나서 공동 기자회견 뭐 이런 걸 해주면은 제일 쟤네들이 이제 드디어 화해를 했구나 이런 거였는데 각각 근데 각각 자기 얘기 양쪽에서 그냥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화해는 아니다. 웬만하면 외교에서는 잘 안 하는 거더라고요. 운동 기자회견은 그건 이제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정도 나와야 이제 오늘 폭등을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싸우는 계속 싸우겠구나. 그다음에 끝에서는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경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하겠다는 뜻은 계속 무역 전쟁은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수출도 이제 핵심 인공지능 관련이나 이런 반도체들은 수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영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테이크아웃이나 뭐 이런 영화들 보면은 인공지능으로 안면 인식하는 거가 굉장히 위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갈아 끼면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다 만들고 계산들을 하니까 서로 간에 이제 데이터를 안 주고받고 막고 이러는 게 결국 패권에 충분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경쟁한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경쟁자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중국을 미국이 경쟁자로 안 봤잖아요. 예, 또 저기 이제 다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예, 그것만으로도 경쟁자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인지를 우리도 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뭐 주식 트레이딩 할 때나 이럴 때도 이제 미국,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쪽에 걸쳐야 되는지 되게 힘든 상황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거 봤어요. 그 안면 인식하는 그 드라마인가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냥 근데 너무 심해. 중국이 그냥 대놓고 나쁜 짓 했다고 네, 이렇게 중국이 나쁜 짓 했어요. 했다고 네. 뭐 드라마니까 내가 네, 중국이 근데- 보면은 뭐라 그럴 것 같아. 그죠? 중국이 예, 보면 뭐라 그럴 예. 것 같은 수준이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정보를 다 가져가겠다. 근데 이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럴 것도 같아요. 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안면 인식이 다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준성 어느 나라에서 지금 뭐 하는지 다 아는 거죠.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무섭죠. 정보를 개인정보. 개인 네. 정보, 얼굴 정보는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이제 버스 지나갈 때 얼굴로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그거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탈 때 이게 패스되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가봐서 요즘 모르겠는데. 그건 너무한 것 같아.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냥 난 핸드폰 찍고 싶어. 내 얼굴을 찍으면 얼굴 내가 어디 가지고. 간지 진짜 네.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갈 데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게 그런 발달이 꼭 좋은 것만은 네. 아니다. 무시무시해, 라는 무시무시하네요. 얼굴 순간들이 인식은 있죠. 그거 보면서 저거는 위험한데 이런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네.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리포트는 뭐 환율에 대해서 방향을 특별히 뭐 우리한테 시사하는 거는 없는 거죠. 없는데. 그러니까 팩트를 보여주고 상황이 이렇다. 상황이 네. 이렇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고 혼내주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조작국이라고 혼내줄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다가 이제 이머징 국가들을 콕 네. 찍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이런 데들은 이제 약간은 개입하는데 이제 정당화가 되니까 좀 네. 이제 눈치 안 보고 개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느낌상은 뭐 위아래는 잘 모르겠지만 달러가 폭등은 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예를 들면 봐지네요. 뭐 이제 1,500원 이상은 안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느낌은 오는 거죠. 이제. 그동안 1,100원에서 1,500원 갔는데 여기서 2,000 가는 데는 좀 그때 예, 막 그건 1,500원, 어렵다. 2,000원 얘기했을 때 그건 아니다. 그거는 조금 예, 막을 수 그건 있다. 확실하게 막을 수 알겠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여기까지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네. 하죠. 테이블 앱스 케빈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